네, 안녕하세요. 한국 CS 경영 아카데미의 박종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 있다 보면 정치적 피해 보상을 유도할 경우에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적인 피해라는 것 등은 기업이나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받게 된 어떤 정신적인 타격이라던가 고통으로 입은 어떤 피해를 의미해요. 이게 단어의 그 정의를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법 규정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그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이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 행위에 의해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어떤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인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 판례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재산상 손해와는 다르게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정신적 피해에 관련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도 없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정신적인 피해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요. 그 크기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들도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전문가들도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 와서 우리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보상을 해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또는 이게 또 기준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이 정신적인 손해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더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인과관계를 확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끼리 아니면 뭐 주변에 어떤 지인 뭐 그런 얘기 하겠죠. 난 며칠 전에 어떤 회사로부터 정신적 피해 보상 받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엄격히 얘기하면 그거는 보상을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로 인해서 보상을 받은 것 등이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응하다 보면 리소스 즉 회사의 유무형의 자원들 있잖아요. 그걸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상해주고 그냥 더 이상은 이런 민원이라던가 아니면 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한 어느 하나의 미봉적인 대응 또는 재책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그 해당 고객 입장에서는 뭔가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건 결국에는 내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이것은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응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아요. 고객님, 저는 고객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규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라던가 아니면 전문 기관에 가셔서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즉 뭐 진단서라던가 이런 것 등을 좀 확보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관련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응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지속적인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할 때 이거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는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뭐 녹서연이라던가 또는 뭐 소비자 피해 구제 기구라던가 한국 소비자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분쟁 조정을 뭐 신청하는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블랙 컨슈머 대응할 때 좀 안내할 때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보험사라던가 이런 데 가입을 해놔서 만약에 이게 우리 입장에서 더 이상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면
보험사 쪽으로의 어떤 이관이라던가 안내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